실기 작업을 할 때 지급되는 재료 또한 공구만큼 그 가짓수가 정말 많은데요. 다행인 점은 2021년 2회 이후로 실기 시험의 출제에는 도면이 공개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재료만 설명하면 돼서 다소 가짓수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재료 구성은 변함없지만 이 재료가 어느 용도에 쓰이는지에 대한 그 용도 가짓수가 줄어들게 된 건데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 재료는 단연 전선입니다. 크게 주회로 전선과 보조회로 전선으로 나눌 수 있는데 주회로 전선은 굵기가 2.5스퀘어, 보조회로 전선은 굵기가 1.5스퀘어입니다. 두 전선은 모두 단선이고요. 그리고 이게 올해 시험부터 가장 크게 바뀐 것 중 하나인데 바로 전선의 색상입니다. 보조회로는 작년과 똑같이 황색선을 사용하지만 주회로를 RST 이상이라 하고 흑색, 적색, 청색, 녹색을 사용하던 것을 각각 LL, 델3, 2로 부르게 됐고 색상은 갈색, 흑색, 회색, 그리고 녹색과 노란색이 섞인 색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물론 이에 따라서 케이블의 색상도 변경이 됐어요. 모쪼록 작업에 차질 없이 색상 구분 잘 하셔서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급 재료는 제어판입니다. 가로 400mm, 세로 420mm, 두께 12mm짜리 나무 합판을 제공해요. 실제로는 제어함에서 작업을 해야 하지만 작업 형편상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시험은 이런 합판으로 대체를 하는 거죠. 이 합판에다 작업에 들어가는 릴레이, 단자들을 부착한 후 결선을 해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전자회로적인 측면에서 보면 약간 빵판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작업물의 소프트웨어를 설계하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이 제어판에 들어가는 기구들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배선 차단기입니다. 전원을 수동으로 공급하거나 차단하는 용도로 사용이 되죠. 물론 전격 전류로 넘어가면 과전류를 차단하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합판에 부착하는 방향은 사진에 보이는 음각이 위로 올라오게 해서 설치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배선 차단기는 바늘 기준으로 위가 인입구, 아래가 인출구가 됩니다. 실무에도 반영되는 중요한 사항이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다음으로 퓨즈 홀더입니다. 말 그대로 유리관 퓨즈를 끼워둘 수 있는 지지대라고 보시면 돼요. 배선 차단기 대신 단락사고가 발생하면 퓨즈가 끊어지면서 회로를 차단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얘는 위아래 부분이 딱히 없습니다. 세로 방향으로만 부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퓨즈 홀더도 마찬가지로 바늘 기준으로 위쪽이 인입, 아래가 인출구가 되겠어요. 만약에 퓨즈 홀더가 이렇게 가로로 있는 경우라면 이때는 바늘 기준으로 왼쪽이 인입이고 오른쪽이 인출구가 됩니다. 이것도 실제 작업에 들어갈 때 꼭 알아야 하는 지식이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릴레이 소켓인데 이건 먼저 릴레이에 대해서 말씀드려야지 좀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저희가 실기 작업을 마무리하고 나면 감독관들이 이렇게 생긴 릴레이라고 하는 것들을 꼽아서 동작 테스트를 합니다. 이 릴레이를 꼽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구를 릴레이 소켓 혹은 소켓 베이스라고 하는데 그 모양새가 사진처럼 이렇게 생긴 거죠. 릴레이의 구조나 기능에 대한 건 아직 설명드리기엔 너무 이르니까 일단은 릴레이를 꼽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구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으시면 되겠어요. 소켓 베이스는 부착 방향이 정해져 있는데 잘 보시면 모든 소켓 베이스는 이런 식으로 가운데에 홈이 파여져 있는 모습인데 이 홈 방향이 아래로 가게 해서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향을 지키지 않고 작업하면 시험에서 바로 틀려하기 때문에 부착 방향은 반드시 지켜주셔야겠습니다. 이 이유에 대한 거 계정기에 대해 설명드릴 때 말씀드릴게요. 릴레이 소켓은 종류에 따라서 8핀, 11핀, 12핀, 14핀이 있지만 시험에선 주로 8핀, 12핀이 나오고 간혹가다 11핀도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핀수는 사전에서 보시듯 단자 하나를 핀 하나로 봅니다. 그래서 왼쪽 사진은 8핀, 오른쪽 사진은 12핀이 되는 거죠. 참고로 11핀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래에 6핀, 위에 5핀이 있는 구조예요.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다른 재료들을 마저 더 알아보도록 하죠. 이번엔 타이머 소켓 베이스입니다. 말 그대로 타이머 릴레이를 끼울 때 쓰는 릴레이고 무조건 8핀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8핀 릴레이 소켓 베이스랑 비교해보시면 크기가 좀 더 크고 위아래로 뭔가 걸쇠 같은 게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해도 마찬가지로 부착 방향을 홈이 아래로 가게 해서 부착해줘야겠습니다. 타이머 소켓이 유독 이 홈이 작아서 잘 안 보이니까 반드시 잘 체크해서 시험에서 탈락당하는 일이 없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어판에 사용하는 재료는 바로 단자대가 되겠습니다. 단자에는 전력이 들어오고 나가는 구간에서 전선을 바로 연결하기가 곤란할 때 설치를 해줘요. 이 말은 즉 제어판부와 배관부 사이에 설치를 해줘야 한다는 의미가 되는데 왜 그 사이에 설치해야만 하는지 궁금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완성한 작업물을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봐보시면 제어판 내부에서 결선된 선들이 일제히 배관부로 단자대를 안 거치고 바로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선 외관상 그럼 보기도 굉장히 안 좋을 테고 무엇보다 저 제어판부는 실제 실무로 본다면 제어함입니다. 배관부는 제어함에서 밖으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가는 선을 단정히 정리해서 밖으로 빼내줄 필요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어판부와 배관부 사이에 꼭 단자대를 설치해줘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그런 이유로 단자대를 제어판부와 배관부 사이에 설치를 해줘야겠습니다. 그리고 단자에는 전기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가 통하는 경로를 핀 하나로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단자대는 10핀 단자대가 되는 거죠. 시험장에서는 이 10핀 단자대와 4핀 단자대를 지급을 해줍니다. 10핀은 제어판부에 사용하고 4핀은 배관부에서 사용을 하게 되죠. 마지막으로 이 단자에는 배관부에서 센서나 리미트 스위치 대용으로 사용이 될 수 있는데 기능사 실기에선 실제로 센서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센서가 하는 동작사항을 단자회를 활용해서 모의로 재현을
시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선 추후 영상으로 만들어서 소개해드릴 테니까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래요. 여기까지가 제어판에 사용되는 재료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배관부에 사용되는 재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소개해드릴 배관부 지급 재료는 관입니다. 기능사 실기에서 지급되는 관은 PE관과 CD관이에요. CD관 같은 경우는 그냥 손으로 구부려도 충분히 잘 구부러지는 반면 PE관 같은 경우는 그냥 손으로 구부리면 이런 식으로 찌그러지거나 심하면 관이 찢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꼭 PE관을 작업할 땐 앞에서 설명드린 스프링 밴더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식으로 관을 구부릴 때 무리 없이 잘 구부릴 수가 있게 돼요. PE관 시공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도 나중에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 말단에 설치하는 커넥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려는데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왼쪽이 PE관 커넥터, 오른쪽이 CD관 커넥터입니다. 구분 방법은 PE관은 관도 매끌매끌하고 이 커넥터도 매끌매끌하게 생겼죠. 반면 CD관은 관이 주름졌는데 마찬가지로 커넥터도 주름지게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둘을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PE관, CD관 커넥터를 실제 시험장에서 마주하게 되면 완전 새 재료를 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커넥터에 뚜껑이 달려 있습니다. 이 커넥터에 뚝배기를 따줘야 사용이 가능한데 이건 와이어 스트리퍼나 롱노즈 끝부분을 이용해서 잡아 뜯을 수도 있고 드라이버를 뚜껑 반대편에 집어넣은 다음에 힘껏 내려 찍어주면 뚝배기가 따이게 돼요. 해보면 쉬우니까 당황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그리고 과거엔 PE관, CD관만 나왔는데 이제는 케이블도 시험에서 출제가 됩니다. 2.5스퀘어 연선이 4가닥이 들어가는 4C짜리 케이블이고요. 이 케이블 또한 이렇게 커넥터가 있는데 배관 작업 하시는 것처럼 똑같이 작업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관 작업에 들어가는 관과 케이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고요. 그 다음 지급 재료는 새들입니다. 배관을 고정하는 용도로 사용이 되죠. 기능사 필기에서 전기 설비를 다들 공부하셔서 아시겠지만 배관 작업을 할 때 새들 간격은 1.5m 이내로 잡아줘야 돼요. 하지만 시험에선 이 간격을 30cm 이하로 적절히 배치하라고 하죠. 문제는 적절히가 어느 정도인지 초보자 입장에선 많이 혼란스럽다는 겁니다. 때문에 저희는 원래 설비 규정인 1.5m를 10분의 1로 축약한 15cm로 새들 간격을 잡기로 약속하도록 하죠. 편의상 15cm로 약속을 잡은 거지만 더 좁게 잡아도 괜찮습니다. 이 간격을 잡아서 시공하는 방법은 추후 배관 작업 영상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크기의 새들이 PE관, CD관용 새들이라면 케이블용 새들은 오른쪽 사진처럼 더 작습니다. 작업하시는데 참고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지급 재료는 컨트롤 박스입니다. 박스 뚜껑에 달린 구멍의 수를 기준으로 1구, 2구, 3구 박스로 지칭을 하게 돼요. 요즘 추세는 2구, 3구 박스가 나오는 편이고 여기다가 스위치나 램프를 결속하는 거죠. 참고로 최근에 나온 재료인데 캡이라고 하는 재료가 지급이 됐습니다. 박스 뚜껑에 기구를 결속하고 남은 부분을 막는 마개예요. 이 캡을 추가하면서 요즘은 1구 컨트롤 박스가 안 나오는 추세인 거죠. 참고하시고요. 네 번째 지급 재료는 파일럿 램프입니다. 실제로 이 적색, 황색, 녹색, 백색 램프가 시험에 나오고 각각 RL, YL, GL, WL이라고 약호를 써주게 돼요. 각각 이 말에 약호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건 참고 삼아서 알만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실무에서 각 동작사항에 대해서 정해진 램프 색상이 있습니다. 기능사 실기도 이거하고 비슷하게 적용이 되긴 하는데 보통 이런 식으로 색상을 규정하는 편이에요. 근데 중요한 점은 이 동작사항에 대한 색상 규정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시험에서 나오는 도면 범례에 따라서 용도별 색상이 변경이 될 수 있으니까 꼭 작업할 땐 도면을 잘 관찰하는 습관을 키워야 실수 없이 한 번에 학교할 수 있겠죠. 꼭 숙지하셔서 실수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급 재료는 푸시 버튼 스위치입니다. 우리말로는 누름 버튼 스위치라고도 하죠. 기능사에선 푸시 버튼 스위치가 적색과 녹색만 나옵니다. 계정기나 램프 같은 부하를 동작 정지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스위치이며 버튼을 눌렀을 때만 동작하는 특성을 보이는 그런 기구예요. 눌렀다가 손을 떼면 바로 동작을 멈추게 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을 수동 조작, 자동 복귀라고 하는데 이름 정도만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램프랑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동작사항에 대한 색상이 정해져 있지만 도면 범례를 가장 최우선으로 따르니까 범례를 잘 확인하는 습관을 꼭 키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섯 번째 지급 재료는 정션 박스입니다. 쫄트 박스라고도 하는데 실무에서 여러 종류의 박스가 있지만 실기 작업에선 이 팔각 정션 박스만 나와요. 참고로 실기 시험장에 가셔서 이 정션 박스를 보게 되면 완전 새 재료를 주기 때문에 이렇게 사방이 다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용할 땐 이런 식으로 구멍을 뚫어준 후에 사용을 하셔야 돼요. 드라이버 같은 걸로 내리찍고 들쳐내주면 쉽게 뚜껑이 따이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션 박스는 회로가 분기되는 지점에서 사용해주는 박스입니다. 네 구멍을 모두 사용하지는 않고 저중 세 구멍만 사용을 해요. 정션 박스가 나오면 배관 작업 난이도가 올라가긴 하지만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는 그런 작업이에요. 이제 슬슬 재료 소개가 끝을 달려가고 있네요. 일곱 번째 지급 재료는 셀렉트 스위치입니다. 작아서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사진처럼 생겼고요. 셀렉트 스위치에 대한 내용도 설명드리기 굉장히 많지만 이번 시간은 재료의 용도 정도만 알아보는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레버를 통해서 동작사항을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스위치입니다.
푸시버튼 스위치랑 용도는 같다고 보면 되겠지만, 푸시버튼은 누르는 동안에만 동작이 되고 셀렉터 스위치는 레버를 돌려준 방향에 대한 동작 사항을 계속해서 수행을 하게 돼요. 좀 더 자세히 설명드려 볼게요. 셀렉터 스위치의 레버 방향은 11시와 1시 방향으로 조작이 가능합니다. 이때 11시 방향으로 레버가 있는 경우에 B라는 동작을 계속해서 한다고 하면 1시 방향에 있는 동안은 A 동작을 수행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레버 방향에 대한 동작 수행을 계속한다는 의미가 이 얘기예요. 이렇게 11시 1시 방향으로 설정할 수 있는 스위치를 2로 셀렉터 스위치라고 하고, 참고로 레버 방향을 12시로도 조작할 수 있는 셀렉터 스위치가 있는데 이 스위치는 3로 셀렉터 스위치라고 해요. 12시 방향은 중립으로 이 경우는 아무 동작도 하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다행인 점은 기능사 실기에선 2로 셀렉터 스위치만 나오니까 3로 셀렉터 스위치는 그냥 참고용으로만 알고 계시면 된다는 거죠. 셀렉터 스위치에 대한 내용만 다뤄도 영상 한 편 분량이 나오니까 설명은 이 정도만 할게요. 이제 마지막 지급 재료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아쉽게도 이 사진은 재료가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사진으로 인용하려고 하는데 마지막 재료는 바로 부저입니다. 얘가 한 일은 단순히 전원이 들어오면 전기가 아파서 운다는 거예요. 견보음을 울리는 친구인데 주로 나중에 배울 EOCR이랑 같이 써주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만 아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기능사 실기 작업에 필요한 공구와 실제 작업을 할 때 지급되는 재료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어요. 이 영상을 통해 기능사 실기 시험에 필요한 도구랑 어떤 재료가 지급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다소 풀리셨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도 더 시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